자, 이제부터는 데이터셋 프로퍼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프로퍼티,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퍼티를요, 여기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프로퍼티 창에서.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데이터셋만큼은요, 여기 나오는 프로퍼티는 빈산의 일각입니다. 왜냐, 데이터를 다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셋만큼은 한 번씩 여러분의 헬프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한번 열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요, 요걸 한번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파이어 이벤트. 지금 여러 가지 액션들을, 메소드를 수행할 때, 사람이 틀 때, 로직에서 넣을 때, 적정한 이벤트들이 계속 타준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set 컬럼 같은 거 해서 A로 바꿔도 이벤트가 이렇게 탑니다. 순서대로. 자, 근데 이벤트 타는 게 불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로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벤트를 태워서 시간을 누리느냐. 자, 이럴 때 해당하는 이벤트의 발생 여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 이벤트로 처리 안 하고 내가 요 구간에서 로직으로 다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자료가 많고 업데이트나 인서트 문구가 많으실 때, 자, 이벤트를 살짝 멈추게 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세팅 코딩을 다 하시면 훨씬 수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이벤트는 주로 사용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오퍼레이팅을 일으킬 때 처리하려고. 자, 파이어 이벤트를 살짝 꺼주시면 쓸데없는 이벤트 안 나오고 순수 로직만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수행 속도 빨라집니다. 물론 다 쓰고 나서는 원 상태로 복귀해 놓으셔야 사용자의 수정할 때 온 컬럼 체인지, 캔 컬럼 체인지 뭐 이런 거 다 순서대로 타주겠죠. 자, 놓치지 말고 다시 원상 복귀 해주세요. 이거 살짝 놓치면 그때부터 이벤트 안 나옵니다. 네, 로직 하나도 못하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자, 필요한 구간에서 특히 플래그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플래그를 하실 때 값 세팅하고 원상 복귀하는 것들을 가끔 잊어서 뒷분들을 곤란하게 하시는데 플래그는 반드시 쓰고 나면 원상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런 류의 이런 프로퍼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내용들 공부를 하세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두 번째에 오토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자, 얘는 뭐냐면 긴 이름으로 따지면 오토 로드예요. 자동 로딩 해주는 기능. 저희가 사실 로드를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어제 그 전에 만들어놨던 예제에서 지금 상태를 봐드리면 우리가 예제 만든 거. 자, 이 프로그램에서 로드를 할 때 저희는 조회 버튼에다가 코딩을 했었어요. 그죠? 조회 버튼 누르면 내용이 나오게. 자, 얘는 결국은 조회 버튼 부분에 가보면 로드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기술한 거죠. 자, 근데 나는 버튼 안 누르고 화면 뜨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데이터 조회해 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여러분 폼에 폼이 처음 떴을 때, 자, 이벤트가 뭐냐면 온로드 컴플리티드, 여기도 온로드 컴플리티드가 있어요. 그래서 폼이 다 완결돼서 뜨고 나면 바로 이 시점에 나는 로딩을 하겠다. 자, 이렇게 로직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메인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서 코드, 지크 코드, 성별 코드 있죠? 이거 사실 원래는 코드 조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일일이 그러면 서너 줄씩 여기다 넣어줘야 되느냐. 그죠? 자, 이거 다른 폼에 가도 똑같은 짓 할 거거든요. 자, 이럴 때 바로 이 주소를, 자, 여기를 살짝 막아볼게요.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살짝 막고, 여러분의 이 데이터셋에 오토를 살리는 겁니다. 오토, 트루. 네가 자동으로 해봐. 내가 로직 안 써도 네가 좀 자동으로 해봐. 그러고 주소만 여기다가 알려주세요. 주소는 이거야. 자, 그러면 얘가 화면에 로직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면 기본 데이터를 다 끌고 오게 됩니다. 자, 보통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메인 데이터셋을 썼지만,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화면 열면 딱 데이터 들어있는 경우. 하지만 대다수는 아마 이런
공통 코드들, 그죠? 전체 프로젝트에 쓰는 공통 코드들 오토로 로딩하고 싶을 때, 내가 굳이 로직 적어주고 싶지 않을 때, 자, 해당하는 오토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 위치에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자, 마이 플랫폼에서 컨텐츠 이렇게 얘기하면요, 복잡한 디자인 내용들을 컨텐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이 디자인 내용 있죠? 이것을 텍스트 모드 편집키로 열어주는 상태를 컨텐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디자인하실 때 굳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 플러스 눌러가면서 이름 내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면서 이렇게 안 만드시고 컨텐츠라는 속성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편집기 모드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문자열 만들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컬럼 이름 얻기 어렵지 않죠? 쿼리문 안에서 얻을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시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각종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이름, 사이즈, 타입만 정해서 요 문자열을 만들어 붙이면 그대로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일일이 보고 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게다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양식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러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놓고 데이터를 딱 이렇게 때려봤어요. 그죠? 자, 해당하는 내용에 보시면 여기 그 양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의 데이터셋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아웃 정보만 세팅해 놓으시면 내용을 이 정도 건들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마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다 분석돼 버렸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뭔 얘기인지 몰라서 텍스트로 쭉 뿌려버린 거죠. 덕분에 우리가 얘를 얻어서 그죠? 데이터까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얻어서 여러분의 컨텐츠 에디터에다가 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내용을 붙여서.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일일이 타이핑 안 해도 레이아웃하고 데이터를 구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 얻어다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도대체 얘는 왜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거 디자인 다 할 거잖아. 근데 얘는 왜 제가 매번 조회할 때마다 이 레이아웃을 보내줄까요? 데이터만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건 사실 이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디자인, 그 데이터셋 디자인 내용은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디자인할 때나 컬럼 자동으로 생성하고 바인딩하고 이럴 때만 저희가 드래그로 사용을 하시지, 사실 얘네들요 없어도 돼요. 싹 지워버리고 실행을 시켜도 데이터는 여전히 잘 나옵니다. 레이아웃이 없어도. 왜? 아까 보신 것처럼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마다 얘가 자기가 저장해야 되는 데코드의 타입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셋은 디자인한 모양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보조 정보예요. 다 지워버리고 로드를 요청하는 순간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 이거의 양식을 보고 즉석에서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주워 담고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컴포넌트, 그리드, 콤보 이런 것들은 요 아이디 가지고 내용들을 매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주문을 할 때, 그죠? 주문할 때 뭐 직접 거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밴드도 있을 거고, 본사 주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문의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3개 컬럼, 누구는 5개 컬럼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다가 주문하면 하나 만들려고 데이터셋 3종류 만들어야 돼요. 서버에 있는 레이아웃 달라질 때마다 그거 일일이 관리해줘야 돼요? 안 할 거라는 거죠. 데이터셋을 더미 공간으로 생각하고 데이터셋은 하나만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본사 주문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조회해다가 만들어주고, 내가 직접 주문 조회하면 거기에 맞는 컬럼 만들어주고, 자,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셋을 바꿔줄 겁니다. 내가 서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때 조회할 때마다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타입에 스트링이라는 데 있는 건 바뀌기까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면 안 된다고요? 타입의 스트링 있잖아요. 예. 다 필터를 아니, 안 돼요. 이건 저희의 용어니까 스트링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쓰는 타입을 맞춰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디자인은 JSP나 자바서블릿 있죠? 그 안에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쿼리문을 꺼내서 리절트셋에 있는 내용을 마이 플랫폼 데이터셋 만들어서 옮겨 담을 때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이에요. 제가 나중에 소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제가 케이스 처리 안 하고 요거 하나만 쓰더라도 그래요. 자, 제가 사원 정보 조회하는 화면이 이거 하나겠어요? 다른 거에서도 있겠죠. 하지만 각자 쓰이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자, 저는 이 화면에서 이름하고 사원만 쓰면 돼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만들죠.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쓰고 싶은 사람 갖다 쓰고, 그죠? 자기가 필요한 정보 쓰고. 자, 근데 어느 날 테이블에 사원 직원의 주소란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DB에 추가됐겠죠? 레이아웃 추가됐겠죠? 하지만 내 화면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레이아웃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서버가 알아서 할 일이고 들어올 때 자동으로 말려 들어올 거고 똑같은 서비스를 예전부터 쓰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조회하면 주소란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가지고 왔다가 그냥 서버로 보내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일이 고쳐라 가이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서버에다가 기준점을 둠으로써 데이터셋을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당신이 자동으로 넣어주고 자동으로 가져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마음에 들지만 나 이거 안 쓸 건데 내가 왜 메모리를 이것 때문에 낭비를 해야 돼? 그죠? 나한테 필요 없는 화면, 나한테 필요 없는 데이터인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똑같은 서비스를 조회했지만 나는 2개만 보관하고 싶어. 나는 4개만 보관하고 싶어. 자기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셋에는요,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Use Client Layer. 원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서버 기준으로 갈 거예요. 유연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싫으면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싫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나는 2개만 쓸 거면 2개를 디자인하시고 여기다가 속성을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 안에 원래는 8개, 9개 들었지만 다 버릴 거야.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만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대신 이제부터 관리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름 바뀌면 각자 알아서 바꾸고. 자, 필요한 항목들만 골라 쓰는 거니까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원래 기준은 서버 기준. 그런데 사용자, 개발자가 원하면 기준의 틀을 클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다. 자, 여기 바로 위에요. 업데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오토 업데이트 컨트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다뤄보시면서 제가 상태를 보여드렸죠. 노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죠? 레코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인서트, 레코드 수정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그거 바로 이 옵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컨트롤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결국 옵션이 되어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 플랫폼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할게. 그럴 때는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레코드 넣어도 노말, 여러분 레코드 수정해도 노말 계속 놔둘 거예요. 자, 그러면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상태를 읽어올 때 get row type 쓰셨죠? 상태를 세팅할 때 뭘 쓰면 되겠어요? set row type 쓰시면 되는 거죠. 단지 제약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업데이트 컨트롤이 자동 모드일 때는 수동 설정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동으로 다루고 싶으면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나는 수동으로 쓰겠다. 그럴 때만 set no type 메소드를 인정해드릴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지는 거예요. 직접 마크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아마 업데이트의 오리지널 레코드는 따로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넣으시지 않는 이상. 자, 이런 경우 유념하셔서 수동 모드로 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로컬에서 다 인서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로 보낼 때 다 업데이트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는 있을 테니까 자, 수동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업데이트 컨트롤 반드시 끄고 나머지 내용 계속하시면